네, 의료 사고가 매년 늘고 있지만 환자는 관련 지식이나 대응 방법을 잘 몰라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KBS 대구방송총국은 이번 주 환자의 권리를 찾자라는 기획 보도를 이어왔는데요. 취재 기자와 함께 몇 가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홍승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 홍승현 기자, 먼저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의료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까? 네, 의료사고 건수가 정확하게 집계되진 않습니다. 다만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접수된 조정 신청 건수를 통해서 짐작은 할 수 있는데요. 지난 2012년 500여 건이던 조정 신청 건수는 지난해 2,900여 건으로 8년 사이 6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누적 상담 건수도 27만 건에 달하고 있는데요. 고령화로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들이 늘면서 의료사고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의료 사고가 늘고 있는데요. 정작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가 이 피해를 보상받고 싶으면 소송을 해야 하는데 환자 입장에서는 보통 부담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지난 2012년 환자의 신속한 피해 구제와 안정적인 진료 환경 조성을 위해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출범했습니다. 이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소송 대신에 중재와 또 조정을 통해서 의료사고를 해결하자는 것이죠. 피해 환자가 중재원에 조정 신청을 하면 의료사고 감정단이 의사의 과실 여부를 확인하고 배상 금액 등을 설정해 분쟁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방식입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소송 부담을 덜게 돼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의사가 조정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의료분쟁조정법에 의료기관이 조사를 거부하면 그대로 상황이 종료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즉 환자가 아무리 조정 신청을 원해도 의료기관이 조정 신청을 응하지 않으면 중재 절차를 밟을 수조차 없다는 겁니다. 실제 저희 취재진이 만난 의료사고 환자도 의료기관 거부로 조정 신청이 각하됐다고 하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소송하게 되면은 시간도 많이 들고 돈도 들고 하니까 소비자들이 좀 기댈 수 있는 부분이 의료분쟁위원회라고 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의사가 참여를 안 한다 하면 그냥 바로 그냥 각하가 되는 부분에서는 좀 억울하더라고요. 어느 의사가 참여를 하겠냐. 법의 허술함 때문에 실제 조정 신청 가운데 절반 정도는 의사의 조정 거부로 개시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피신청인 동의 없이 자동 개시되는 소비자원 언론중재위원회와는 비교되는 점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중재가 자동 개시되면 조정 신청이 남발되고 불필요한 분쟁과 보상금 지출, 형사처벌이 늘면서 의료 인력의 해외 유출 등이 우려된다는 입장인데요.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중재원 조정이 열리면 최대 16만 원의 수수료만 내면 되는데 열리지 않으면 소송 비용 수천만 원을 감당해야 합니다. 중재원은 법의 한계를 알면서도 의료기관의 조정 참여를 독려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중재원이 환자의 피해 구제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소송을 진행하려고 해도 환자가 또 다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행법에는 입증 책임을 누가 해야 한다는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피해자가 의료진의 과실을 직접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 지식이 없는 환자가 이렇게 의무 기록을 해석하고 과실인과 관계를 입증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 보호자가 이 입증 책임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사례자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시죠. 아무 의료 지식이 없는데 그걸 입증하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웠죠. 병원은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는 거고. 이건 기록질 때도 막 400장 가까이 되는데 그걸 뭐 어디 가서 물어볼 수도 없고 막막했죠. 또 소송을 통해 수사기관의 감정을 의뢰하더라도 막상 전문적인 내용에 가로막혀 결과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반면 현행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물 결함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와 함께 제조사에도 입증 책임을 물도록 해서 소비자 부담을 덜어주고 있는데요. 최근 의료기관에 입증 책임을 지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또 앞서 리포트에서도 봤듯이 소송을 하려고 해도 환자가 일단
본인 의료 정보를 구하는 것부터 쉽지 않다고요. 네, 일부 병원에서 이 환자의 의무 기록 발급을 거부하기도 하는데요. 모두 현행법 위반입니다. 500만 원 이 발급을 거부한 사실이 이제 적발이 될 경우에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는 곳이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대한의사협회는 중재원의 의료사고 감정서가 소송에 악용된다면서 환자에게 감정서가 제공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의사가 의료사고 이후 환자에게 자세한 설명을 해주지 않는다는 점도 환자의 의료정보 접근을 차단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의료 분야에서만큼은 소비자의 알 권리가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또 이런 가운데 최근 수술실 CCTV 설치와 의사 면허 취소법 논란 등 의료인에 대한 불신도 커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문제는 어떻게 좀 접근을 해야 될까요? 네, 기본적으로 이 환자 역시 정당한 비용을 내고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 소비자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소비자 기본법을 시작으로 다양한 법을 통해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고 있는데요. 환자 역시 의료 서비스를 받는 소비자로서 그 권리를 충분히 보장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의료 서비스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만큼 일반 제조품 소비자보다 보호 장치를 더 강화해야 합니다. 의료기관 종사자 역시 환자와 신뢰를 쌓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특권을 일부는 양보를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승현 기자와 함께 증가하는 의료사고, 환자의 권리 찾기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